안녕하세요. 정날의 요리 수업, 정날의 요리 연구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요, 고조리서 수운잡방,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요리를 위해서 고문원을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이 수운잡방은요, 1500년대 초에 안동 지역에서 살았던 유학자 김유라는 분이 쓴 조리서인데요. 현재 종부님께서 수운잡방 연구원을 열고 계속 이 음식을 재현하고 재해석하고 연구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김유라는 유학자가 썼다고 했잖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데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조리서 자체가 남자한테서 쓰였다는 게 의아하지 않으세요?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물론 궁중에 뭐 대령 숙수가 있었다, 또 음식을 남자들이 장정히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조선시대가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덕목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봉제사, 젖빙객. 봉제사, 젖빙객. 봉제사는 제사를 받드는 거, 우리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드는 걸 말하고요. 젖빙객은 말 그대로 손님이 오시면은 대접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음식도 있어야 되고 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리서는 대부분 술이 한 반, 그 다음에 나머지 음식이 반인데, 양반가에서 봉제사 젖빙객을 모시다 보니까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지식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실제로 3년 전에 가가지고 교육도 듣고 또 거기서 해주시는 음식도 먹어봤는데, 여기서 나온 메뉴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너무 맛있는 요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개아라고 하는 닭 요리입니다. 또 마침 얼마 전에 일본 총리가 안동 방문한 거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또 전개아가 선보이게 되면서 일본 총리가 또 맛있게 드시고 가셨습니다. 마침 잘됐다, 하자, 이거다 해가지고 오늘 메뉴를 이렇게 쫑 가지고 왔어요. 전개하니까 당연히 닭 요리고요. 이게 간장에 약간 조리듯이 익히는 거라서 사실은 안동 찜닭의 원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주 담백하면서 아주 깔끔한 닭 요리니까 오늘 한번 배워보세요. 네, 수운잡방에 나온 전개아 재료로는요, 연계 1마리, 참기름 1홉, 1홉은 180ml, 지금으로 치면 종이컵 1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참기름 1홉, 식초 1숟가락, 진간장 반홉.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간장은 우리가 지금 시판되는 그런 진간장, 3분의 간장, 혼합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재래식으로 푹 묵힌, 5년 이상 푹 묵혀서 아주 진하게 된 간장을 말을 하는 거고요. 청주 반홉, 후추 약간, 천초가루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대파.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재료들은 제가 그냥 맛을 위해서 추가한 건데요. 제가 수운잡방 연구원 가가지고 먹었을 때 그 종부님께서 은행도 좀 넣어주시고 호박씨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빨간 고추를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니까 저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또 마늘도 3쪽 준비하고 대추도 3-4알 정도 준비했어요. 고조리서에 있는 재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또 현대에 맞게 조금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서 저만의 전개야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를 잘게 썰어줄게요. 마늘도 잘게. 원래 전개아 레시피에는 마늘은 없어요. 닭을요, 토막난 거 사오셔도 됩니다. 저는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갖고 와서 직접 토막을 내지만, 썰어놓은 것들 사오셔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요, 참기름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익힐 건데, 이 조리서 자체에는 참기름을 뿌려 솥에 닭과 함께 뭐 이렇게 익힌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콩기름도 굉장히 귀했어요. 물론 참기름도 귀했지만 콩기름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전개아는 이제 참기름에 익혀라 라고 나오고요. 조선 후기 조리서에도 닭을 참기름에 튀겼다는 기록들이 또 있는데, 기름에 퐁당 빠뜨려서가 아니라 발연점도 넣고 비싸기 때문에 약간 볶듯이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 자체가 발연점이 낮으니까 너무 고온으로 하지 마시고 달군 팬을 약간 중불로 내려놓고 살살살살 익혀볼게요. 고소하다. 옛날에 참기름이 그렇게 귀한데 이거를 이렇게 닭을 기름에 했으니까 이 요리가 얼마나 귀한 요리겠어요. 이제 양반가나 부자들이 먹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제가 수운잡방 연구원 가서 직접 먹었을 때 그 종부님께서 정말 간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냥 간장하고 참기름, 술, 식초 이것만 들어갔다 그랬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닭이 이렇게 담백하게 맛있을 수 있구나. 지금 보면은 제가 약간 조리듯이, 이 닭 자체에서도 수분이 나오다 보니까 막 튀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수분이 반이고 참기름이 반이고 약간 튀기는 게 아니라 지금 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노릇노릇 익혀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요, 간 재료를 해줄 건데 식초가 들어가요. 좋은 식초 1숟가락을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현미식초, 재래식초예요. 식초
식초가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누린내나 비린내 제거, 그 다음에 약간 산도가 들어가면서 맛도 좀 이렇게 식욕이 돌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닭은. 근데 식초가 들어가면 닭고기가 좀 쫄깃쫄깃 단단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주 반컵, 물 단호, 재래식으로 5년 이상 푹 묵힌 좋은 진간장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제가 오늘 쓴 간장은요, 서리태 까만콩 있죠? 까만콩으로 3년 이상 숙성시킨 자연 발효 간장, 한식 간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파만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맛을 위해서 파, 마늘 같이 좀 준비를 했고요. 좀 칼칼한 맛을 내주려고 고추, 마른 고추 좋고 홍고추 그냥 생고추도 좋고요. 수은잡방 연구원 갔더니 종부님께서 은행하고 호박씨하고 같이 넣어주셨는데 그거 씹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때 마도 아마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이렇게 취향껏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졸이면서, 요거 지금 이게 국물이 흥건하잖아요. 이 국물이 한 사발이 될 때까지 졸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향신료 3가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주로 닭의 누린내를 제거해줄 후추는 뭐 지금도 많이 쓰고 고려시대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요거는 천초가루 조금만 넣어볼게요. 제핀이 향이 워낙 세거든요. 살짝 넣고 이렇게 해서 국물이 한 사발이 될 때까지 졸이면서 끝까지 촉촉하게 익혀주면은 전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당이 안 들어가요, 그죠? 물엿, 올리고당, 설탕 안 넣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너무 먹음직스럽죠? 맛을 보겠습니다. 희한하다니까요. 당이 안 들어갔어요. 설탕, 올리고당, 물엿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단맛이 나요. 참기름에 이걸 익히다 보니까 이 닭 사이사이까지 그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3년 전에 먹었던 정부님이 해주신 것과 약간 비슷한 맛이 납니다. 물론 간장과 식초가 다르니까 똑같다고 할 수 없는데 거의 흡사한 맛이 나고요. 담백하면서 깔끔하고 그 뒤에 식초가 살짝 오면서 느끼함맛을 쫙 잡아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술이 땡깁니다. 아우, 안동소주랑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맛있고 또 색다른 요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